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광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YTN FM. 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일산시장에 구경하러 온 이광호입니다. 전번에도 야권 통합해가지고 이석기 당, 그 당이 진짜 민주당하게 통합해가지고 좋은 일을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세금만 이제 축내게끔 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한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야권 통합해서 정치인들이 승리를 해서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진정한 게 국민을 위한 그런 야권이 돼야 된다. 선거 때만 되면 딱 이렇게 철새같이 나왔다가 사라지잖아요. 이게 미끼를 땡기려고 야권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연합을 해서 정말 진짜 여당이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을 꼬집어서 연합했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냥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크게 말을 해놔놨다가는 나중에는 되고 나면은 머리물정이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3라운드 시장의 소리는 야권 연대의 연석회의와 관련해서 일산시장에서 만난 이광호 씨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의 연대가 아닌 정말 할 일을 하는 연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죠. 장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 적절한가요? 입니다.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841님인데요. 저는 노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위계 질서가 잡히지 않겠죠. 라고 의견 주셨고요. 2152님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야겠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우리 월드컵 축구대표팀 소식 좀 들어보죠. 각 포지션마다 경쟁이 심한데 그 가운데 하나 아주 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골키퍼 자리. 정성용 선수 그리고 김승규 선수 자리죠. 네. 정성용 선수가 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소집된지 궁금하네요. 네. 정성용 선수 수원 골키퍼이자 지금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입니다. 그렇죠. 정성용 선수가 오늘 파주에 대표팀 소집된 날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성용이 지난 일요일 홈경기에서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골을 내줬거든요. 이날 포항 이명주 선수가 굉장히 평범한 로빙 슈팅을 했는데, 이거를 정성용이 손에서 놓치면서 마치 골문 안에다가 공을 던져 넣는 듯한 그런 굉장히 좀 어이없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수원이 1대2로 역전패를 당했고요. 골키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정성용이 했다. 이런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그 경기 직후에 이 대표팀의 정성용 선수가 소집이 된 거죠. 아하, 그래서 네. 정성용으로서는 또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대표팀에서 지금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후배 골키퍼가 바로 울산의 김승규 선수인데요. 네. 이 23살의 젊은 김승규 선수는 올해 K리그에서 14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용 선수 자체가 사실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정말 밀려나지 않을 것 같던 이윤재 선수를 밀어내고 대표팀 주전 골키퍼로 자리를 잡은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김승규 선수를 이 홍명보 감독이 7월에 부임한 이후에 9월부터 2경기에서 깜짝 선발로 내세우면서 정성용 선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리그에서 정성용이 자꾸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대표팀 내에서 골키퍼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졌거든요. 네. 이 정성용 선수가 오늘 소집 인터뷰에서 일요일 경기에서 했던 그런 실수는 나도 처음 경험했고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마음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승현 선수가 실수는 했는데 그 실수가 아주 뼈아픈 실수였네요. 예, 정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그 A매치 브라질전에서도 정성용 선수가 실점한 장면에 대해서 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정말 좀 굉장히 골키퍼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해진 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현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김승규 선수가 후배 선수가 자꾸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네,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까. 그 표정도요. 그 정성용 선수가 굉장히 그 실수를 신경 쓰는 표정이었던 거에 비해서 김승규 선수는 어린 선수인데 오히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나는 나 할 일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상반된 표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네, 이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의 또 김승규 선수의 이런 기세가 네네. 또 정승현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또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또 자꾸 이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야구 소식 좀 들어보죠.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신인왕은 수상을 못했죠. 네네. 표는 많이 받았다고요? 예, 메이저리그 사무국이요. 오늘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 결과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 최종 후보 3명에 아깝게 들지 못했는데 4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국 야구기자협회 소속 30명의 투표 결과 류현진 선수가 3위표 10장을 받아서 총 10점을 얻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신인왕 투표 결과가요. 이 기자들 30명이 1위 선수, 2위 선수, 3위 선수 이렇게 3명을 적어서 내는데요. 1위 표를 받은 선수가 5점, 2위가 3점, 3위가 1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합산을 합니다. 근데 과거의 메이저리그 신인왕 투표에서는요, 이 박찬호, 김병현, 서대웅, 최희석 같은 메이저리그 1세대들이 한 표도 받지 못했거든요. 득표를 한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입니다. 내셔널리그 신인왕은 예상대로 호세 페르난데스, 마이애미의 투수가 차지를 했고요. 이 선수 올해 사이영상 후보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맹활약을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2위가 다저스의 야시엘 푸이그 95점을 받았고 3위인 세인트루이스의 셀비 밀러가 12점으로 3위였거든요. 그러니까 10점을 받은 류현진 선수하고 불과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도 잘한 거네요. 네. 네, 잘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는 11월이라 그런지 유난히 차가 많아 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교통량이 여기저기로 많이 몰려 있는데요. 강남권도로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차들이 많이 밀려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강북권도로에서는 통일로가 독립문 사거리에서 홍은 사거리 쪽으로도 밀립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는 종로도 세종로 사거리에서 신설동까지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고속도로 이동량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판교 일대, 달래내에서 한남대교까지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밖에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신갈에서 광교터널,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속도가 내려갑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멧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멧돼지가 도심에 자주 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멧돼지 관리 대책 방안으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에 멧돼지가 어느 정도 자주 출몰하느냐면요. 최근 3년 동안에만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협회 용인지회 유기용 회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멧돼지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오늘도 멧돼지 구제단이 오늘도 한 마리를 발견해서 사살을 했어요. 오늘도요? 예. 양지, 용인시 양지면에서요. 언론의 보도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양지 쪽에서는. 네. 예, 언론의 보도는 안 돼 있는데요. 네. 멧돼지가 지금은 시내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도 있단지 이런데 자주 출몰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신고를 받고서 출동을 해서, 부상만 입히고서 이제 놓쳤는데. 놓쳤어요? 예. 낙엽이 아직 완전히 지질 않으니까 시야가 확보되질 않아서요. 네. 그래서 시야가 좋질 않으니까 놓쳤어요. 오늘도. 네. 보통 어느 정도 자주 멧돼지 잡으러 가세요? 저희가 지금 용인시에 멧돼지 구제단을 운영하며 네. 한 일주일에만 서너 건씩 들어옵니다. 그 신고가. 일주일에 서너 건. 네. 그러면 일주일에 서너 마리 이렇게 잡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출동한다 그래서 다 잡는 건 아니고요. 네. 잡힐 때가 있고 또 얼추 이제 놓칠 때가 좀 많죠. 네. 주로 낮과 밤중 언제 많이 이렇게 출동하세요? 저희가 멧돼지는 한 밤 10시 전에 많이 나타나는데 밤 10시. 저희가 저희가 출동하기로는 이제 아침에 출동을 해서 예. 족적을 찾아갖고 예. 사냥을 하게 되면 저녁 때쯤 그렇게 되죠. 왜 이렇게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까? 멧돼지가 지금 이제 그게 보통 새끼를 낳으면 8마리, 9마리, 많이 낳는 거는 10마리 이상씩 낳걸라요. 그렇게 많이 나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기하학적으로 느는 거죠. 멧돼지가. 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낳습니까? 아니면은 몇 년에 한 번씩 낳습니까? 1년에 한 번 낳는 것도 있고, 어미암돼지는 아마 2배도 낳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이 계신 그 야생동물협회 용인지회 이쪽에서는 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멧돼지 잡는다고 할까요?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는 전체 회원이 48명입니다. 48명? 네. 예. 48명 중에서, 거기서 모범협사로 경력이 오래된 협사로 해서 네. 한 20여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획단이. 네. 멧돼지 잡으면은 멧돼지는 어떻게 해요? 멧돼지를 잡으면은 불악 주위에 네. 회관에다 좀 드리고 또 저희 고생한 회원들 회식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잡는 것은 다 잡아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가 보죠? 그게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잡으면 마을회관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들 회식해시라고 드리고 네. 또 일부는 또 저희 사무실 회원들 모여서 또 같이 회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앞서 멧돼지가 새끼를 많이 난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서울 도심에도 이렇게 종종 자주 이렇게 출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래요? 그게 보통 이제 초가을쯤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것은 이제 추수철이 끝나고 동물 먹이 사슬에서 그게 밀린 개들이 개체수에서 예. 영역 싸움에 밀린 게 네. 아마 그 도심 쪽으로 그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멧돼지 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싸움에서 밀린 멧돼지들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죠. 이제 뭐 수돼지 한 마리가 암돼지 몇 마리를 거느린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대개 이제 그 수돼지한테 이제 밀리는 게 이제 다른 영역에 가 살래니까 네. 그게 아마 그런 돼지 영역 싸움에서 밀린 돼지들이 아마 그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요 등산객이라든지 또는 마을 주민들이 멧돼지를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뭐 엽청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우선은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기시던가 네. 또 그렇게 바위 뒤에 숨는다든가 네. 예, 이렇게 해주시고 아. 또 위협을 가하시면은 안 되죠. 아, 오히려 위협을 가하면 안 됩니까? 돌을 던져갖고 저를 가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몽둥이를 든다든가 뭐 돌로다가 위협을 가하면 네. 멧돼지는 달려드는 습성이 있어요. 오히려요. 예, 예. 일단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네. 멧돼지를 보시면은 네. 큰 나무 뒤로 숨으시던가 네. 아니면 바위 같은데 옆으로 네. 이렇게 숨으시던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옛날 동화책에 보면 곰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좀 피하든가 아니면 죽은 척 하라 그러는데 꼭 그런 거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나무 위로 올라가도 그게 사적인데 배랑간 뭐 멧돼지를 만났을 때 배랑간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는 좀 힘들죠. 네. 아, 참.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언급을 해 주시니까 멧돼지 출몰과 관련해서 이제 피해 신고 아니면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신고 전화번호가 경찰서 112로들 많이들 해주시고요. 예. 또 이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땐 시청 환경과로다 신고를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급한 거는 112로들 많이들 하시고 농작물 피해는 환경청으로 해주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신고 받으면 바로 저희 포획단이 예. 용인시의 미연 단위로 저희가 3개 지구장을 세워갖고 예. 한 면에 5명 이상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회원들이 분포해 있어요. 아.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갖춰온 그 회원이 네. 빨리 출동하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아, 그렇군요. 네. 이 조직은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받습니까? 예, 저희가 자력으로도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보조도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밖에 계신 거죠? 멧돼지 포획 자업증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재? 예, 밖에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은 바로 회장님께서 지금 멧돼지 잡으시러 지금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생생물협회 용인지의 유기용 회장이었습니다.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훈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네, 조금 전 그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것 관련해서 인터뷰 들으시고 의견 문자 주셨는데요. 5326님입니다.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차를 들이받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도 멧돼지를 만난다면 꼭 바위 뒤에 숨겠습니다. 네, 숨어야 되는가 보네요.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여러분과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주변에 방음 시설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딱 막혀 있는 시설이 있는데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많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방음시설은 설치 요건과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그동안 LH와 도로공사 또 주민들의 그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잦아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그 LH와 도로공사 기관과 1년여 동안 협의를 해서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먼저 주택이 밀집된 도시 지역의 방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도로 중 준공 시기가 늦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되면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되면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준이 없었던 방음판 교체비와 청소비 같은 유지 비용도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은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을 협의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좀 짚어보죠. 전셋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 연립주택도 전셋값이 많이 뛰었나 보죠? 예, 그동안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매매가 대비 전셋가가 60% 이상 올랐는데요. 아파트에 이어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60%를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파트 전셋값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세입자들이 몰린 결과입니다.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난해 1월 54.9%에서 줄곧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월에 6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올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3.13% 오른 반면 매매 가격은 1.6%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다가 또 하반기까지 아파트는 물론 연립 다세대 전세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아동용 책가방, 여기에 유해 물질이 많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시중에 판매 중인 아동용 책가방 12개 제품을 의류시험연구원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과 니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중국에서 주로 이렇게 그 OEM 방식으로 제조된 그 제품들이었는데요. 각각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심하게는 498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두 제품은 지난해 기술표준안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 리콜 조치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또다시 이런 물질들이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네.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많은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부터 두 달간 주요 프랜차이즈 11개 업체 946개 사업장을 근로 감독한 결과 조사 대상의 86%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커피 전문점 카페벤에는 조사 대상 56개 사업장 중 98.3%인 55곳에서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또 베스킨라빈스 역시 조사 대상 54개 사업장 중 50곳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 YTN에 들어온 보도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오늘 오후 3시 15분쯤에 경기도 의정부시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IC 부근에서 3.5톤 트럭이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트럭에 싣고 가던 달걀이 도로바닥에 엄청 많이 쏟아져 갖고 4시간가량 정체를 빚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역 운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산업재해 문제인데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 K3를 기획하던 그런 업무에 종사하던 기획자가 돌연 숨진 사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고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8월에 CJ 헬로비전엔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슈퍼스타 K3 기획 업무에 투입된 지 한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인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이제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 업무상 재해 또는 유족연금 이런 문제 등에서 박준영 변호사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해, 산재라고 하죠, 산재. 네, 맞습니다. 업무상 재해 이런데 관심은 많습니다. 물론 이런데 직접 연루되면 안 되는데 이제 종종 이런 보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솔깃솔깃하면서도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나 걱정도 드는데 먼저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산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이건 정확히 말하면 산업재해 보험을 줄여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 보험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산재보험이라는 게 이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뭐 부상, 질병, 뭐 신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네. 국가가 신속하게 이제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해주는 보험인데요. 아, 그러니까 직장 그 자체에서 해당 직장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국가가 해주는 거네요. 예,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네. 이런 산재보험은 통상적으로 이제 근로자한테 요양급여를 줄 수 있고 휴업급여를 줄 수 있고 장애급여를 줄 수 있고 돌아가신 경우는 유족급여를 줄 수 있는데요. 이 유족급여가 이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형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사업주, 그 직장 입장에서는 일단 그 사업주가 그 해당 소속 그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기업 입장에선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족급여 같은 경우나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산재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담을 덜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유족급여 예. 또한 이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에서 일하던 기획 업무에 투입된 분의 사망과 관련해서 가족들이 바로 이제 유족연금을 신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의 좀 전말이랄까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어떻습니까? 먼저 네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거부를 했고 이걸 이제 법원을 통해서 다툰 사안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을 발병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2주 만이라는 아주 단기간에 사망했기 때문에 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그냥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네. 이제 법원에서는 결국은 최근에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봤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네. 뇌경색이 발병한 적은 있지만 네. 한 2년 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왔고 예. 또 평소에 음주나 흡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네.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 지금 슈퍼스타 K 업무에 돌입하면서부터는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됐고요. 네. 또 이 슈퍼스타 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연장 근무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첫 방송 날에는 밤샘 작업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뇌경색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어떤 유발이나 악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밤샘 작업을 하면서 숨지거나 다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네. 어찌 보면은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특이 체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산재에서의 인과관계는 어떤 재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네. 그 당시 작업 환경이나 근무 상황 같은 걸 모든 걸 고려해서 네. 판단하는 어떤 규범적인 판단 개념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예.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뇌경색이라는 부분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렇게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었습니까? 뇌경색 사안은 상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판례를 조회를 해보면은 네. 이게 스트레스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나 네. 뇌경색에 미쳐서 사망에 이른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흔히 열받고 네. 스트레스 팍 받으면은 이제 머리를 까맣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머리에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판례가 많은 게 뭐냐면은 네. 이런 뇌경색이나 이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어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네. 기존에 어떤 고혈압이 있거나 어떤 네. 지병이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런 경우에 쉽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하면서 많이 다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된 사례 중에는 그 철도 기관사가 네. 그 화물 열차를 운행하던 중에 그 고라니를 치었어요. 네. 그 고라니를 친 이후에 뇌경색이 발생해서 사망한 사안이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나 보네요. 예, 굉장히 충격이 컸나 봅니다. 그래서 네. 휴게실에서 쉬는 도중에 쓰러졌고 사망에 이르게 됐고 그 당시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업무상과 그러면 뇌경색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인정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업무 강도가 지나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에 즉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통상적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근로자의 전반적인 이런 주변 요인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어땠는지, 네. 그리고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네. 그리고 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어땠는지를 아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쉽게 산재로 인정되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지겠네요. 물론 어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판사의 판단이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사실관계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신체적인 상해는 좀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가 많다는 것도 사실 측정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퇴근길에 저희 정면 승부 듣고 계시는 분들은 참 과연 그러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것은 뭐냐. 이런 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개개 사안별로 어떤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대법원 판례가 이제 보고 있는 인과관계, 즉 질병, 재해와 그 어떤 업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떤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명백히 어떤 사망과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돼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상당한 인과관계, 뭘 의미하냐면은 상당하다. 예. 상당하다는데 포인트가 있네요. 예, 그리고 네. 또 업무 수행 또는 업무의 기내에서 곧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네. 그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어떤 업무로 인해서 좀 더 어떤 그 질병이 악화되거나 유발된 경우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기존에 질병이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어떤 급격한 어떤 그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자연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던 질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 제가 어떤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라든지 어떠한 일이 많아갖고 이렇게 그 질병이 좀 더 악화됐을 경우에 그런 것은 이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열차 기관사의 사례 언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라니를 치어 죽인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좀 쉬면서 뇌경색이 발병해서 숨진 거. 아, 참 그 얘기 들으면 참 가슴 아파요. 그러면 참 이게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서 뇌경색이라든지 걸 판단하는지 궁금한데. 당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고라니 열차 기관사 사건에서 당초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환경이나 작업량이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질환 때문에 이 뇌경색이 발병한 것 아니냐 보고 유족급여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은 이분의 근무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었고 기관사 업무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적인 업무 아니냐. 그러면서 육체적 과로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았을 걸로 보인다. 그 기존 질환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고라니 충격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걸로 보인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급격한 혈압을 상승시켰고 이게 뇌경색을 유발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쪽에서 근무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근무 일지를 통해서 입증하거나 동료 기관사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입증하거나 소송은 입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자, 입증, 인과관계를 따지는 입증, 유무. 이게 평상시 살면서 사실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기준, 절차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까? 판례를 분석해 보면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따지는 기준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무 관련성과 관련된 증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사들한테 의견을 보내보고 그 여러 의사의 의견을 감안해서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로. 그리고 또 굉장히 작업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근무 일치나 이런 것들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일하다 보면요. 뭐 상사의 어떤 업무 지시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아차 하면서 실수를 해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재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중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거 근로자 과실로 발생했는데 이것도 산재 처리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산재라는 것 자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돈을 번다면은 그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이런 어떤 관념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살은 어떻습니까? 자살의 경우에는 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근데 자살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자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게 설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런 우울증이 자살과는 전혀 무관치 않다는 어떤 인상을 지운다 하더라도 섣불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최근에 이제 택시 회사의 그 배차 직원이 자살한 사례가 있었어요. 배차를 하는 과정에서 뭐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업무적 스트레스가 어떤 우울증으로 야기됐고 그런 우울증으로 내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이 자살이란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인의 성격 자체가 평상시에 좀 꼼꼼하지 않았냐 그리고 업무량 자체가 굉장히 과도한 편은 아니었다 해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 최근 사례에서 심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굉장히 끔찍하네요. 자, 업무상 재해 앞서 유정연금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상담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단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은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 노무사나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된 다음에야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증인이네요. 그러니까 증거. 증거입니다. 증거.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 박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산업재해 문제 짚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이었죠. Yes or No 질문. 장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 적절한가요? 였는데요. 약 6대 4의 비율로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 문제가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적절한가의 여부를 떠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가운데 잡지 구독권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346님, 0325님입니다.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죠. 11월 12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신동의 백은지,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